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과 같이요. 현대 미포가 건조 중인 머스크의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2100 TU급 컨테이너 선박 이게 진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G캡틴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현대 미포에서 진수식 장면 같고요. 머스크의 유튜브 동영상 홍보 영상에서 캡처한 겁니다. 기사 골자는 이런 겁니다. 이 선박이 하반기에 인도 예정이라고 하고 이게 피더쉽이라고 합니다. 피더쉽. 그래서 머스크가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등에 발주한 총 19척의 메탄올 추진 선박 중에서 첫 번째로 진수되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더선이라는 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대형 컨테이너 선박 이걸 마더 베슬 모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주로 가령 부산항이나 유럽의 로테르담이나 이런 중추 항만에는 저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조그마한 항만에는 대형 컨테이너선은 정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중추 항만하고 조그마한 항만 사이를 컨테이너 수송해주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을 피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 소형 컨테이너 선박을 시랜드 유럽이 곧 머스크의 자회사가 될 예정인데 이걸 통해서 북유럽하고 발티케의 보트니아만 구글 사진 보시죠. 그 지역을 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잘 정리를 두어서 이걸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문관이 현대와 머스크 사이에 총 19척의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하고 수주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1년 7월에 현대미포가 2100 TU급 지금 진수한 그 배입니다. 이걸 23년 후반기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했다는 거고 기사에서는 이거 한 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8월에 추가로 현대중공업한테 8척 이거는 16,000 TU급으로 발주를 했고요. 추가로 여기에 4척의 옵션을 행사해서 16,000 TU급 12척이 지금 건조 중이고 그 다음에 22년 11월에 추가로 6척 17,000 TU급이 발주가 됐죠. 이것도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전부 18척을 수주했고 이거는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순차로 이제 인도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현대미포는 한 척 수주 받은 것 같고요. 여기 2100 TU급이고 그래서 전부 합하면 19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머스크 같으면은 지금 2040년까지 카본 뉴트럴 즉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보통 2050년까지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2040년까지 하겠다. 앞당기겠다 이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는 항해할 때 자기들 선단이 있잖아요. 머스크 선단이 항해할 때 온실가스 50% 감축하고 30년까지 그 다음에 머스크가 100% 통제하는 항만 터미널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 줄이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 데는 돈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근데 일단 머스크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수준보다도 더 빨리 하겠다는 거니까 그 자체로 보면은 매우 착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쳐줘야죠. 예. 근데 머스크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로 그린 메탄올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린 메탄올이 연간 100만 톤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이렇게 됐을 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CO2가 연간 한 230만 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현대미포가 수주한 게 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선박 수주 파일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쭉 검색을 했더니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7월에 2100 TU 컨테이너선 현대미포가 수주 공시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사진처럼 머스크가 현대미포에 3500 TU급 메탄올 추진선 3척 발주 의향서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잔뜩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수주 공시가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2척입니다. 컨테이너선 860억 원에 수주했다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결국 나중에 한 축으로 됐다는 것인지 뭐 한 축을 뒤이어서 또 이제 진수한다는 것인지 그거는 19척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더 이상 뭐 궁금하지 않죠.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 6월 30일자 수주한 것의 인도 시기는 23년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곧 인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머스크는 그린 메탄올 추진이라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홍보를 엄청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우스운 말 같습니다. 저 동의가 안 됩니다. 저거. 예. 그린 메탄올이 메탄올과 다릅니까? 예. 분자식이나 물리화학적 성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식별 불가능합니다. 예? 그린 메탄올과 메탄올은 물건 그 자체로는 식별 전혀 불가능합니다. 마치 전기가 말이죠. 우리 전기, 전선에 흐르는 그 전기를 저게 가스로 만든 건지 원자력으로 만든 건지 풍력으로 만든 건지 전기 그 자체로는 식별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기서 그린 메탄올 할 때 그 그린의 의미는 메탄올 만들 때 탄소 배출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탄소 배출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메탄올 추진의 본질, 장단점 이런 거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도대체 앞으로 선박 추진 방식의 대세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저는 대세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출발은 그런 것 같은 건 화학식에서 출발합니다. 예. 메탄은 천연가스이고요. 메탄올, 암모니아 그 연소 방정식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 암모니아도 지금 대체 연료로 많이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식 전혀 모르셔도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재미나게 할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뭐 초등학생도 똑똑한 초등학생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학식에서 말하는 것은 메탄 1몰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1몰 배출한다 이런 뜻이고요. 메탄 천연가스입니다. 메탄은 천연가스입니다. 예. 그래서 메탄 1몰의 질량은 16g이고요. 왜냐하면 CH4니까 C가 10이고 H가 1이니까 다 하면 16g 된다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은 44g입니다. 그래서 메탄 1g 태울 때마다 이산화탄소는 2.75g 배출된다. 이 사실을 이 방정식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주에서 언제나 성립합니다. 예. 우주에서 언제나 성립합니다. 우주법입니다. 우주법. 예. 그리고 메탄올은 1몰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1몰 배출하고요. 그런데 메탄올 1몰은 32g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44g이고요. 그래서 메탄올 1g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는 1.375g이 배출돼서 즉 메탄올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메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은 메탄올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보면은 메탄은 킬로그램당 55.5 밀리줄, 메가줄이고 메탄올은 킬로그램당 22.7 메가줄, 즉 같은 열량을 얻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2배 더 많이 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량을 얻어야 하잖아요. 예. 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우는 거지 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현재 선박의 대체 연료로 주목되는 메탄, 즉 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세 개의 에너지 밀도, 연소 속도, 자연 발화 온도 이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연료의 어떤 우수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다시 여기서 보면은 메탄, 즉 천연가스가 압도적으로 타고난 우수한 연료다, 우등제다 이런 겁니다. 예? 메탄올과 암모니아는 열등제라는 겁니다. 연료로서 열등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똑똑한 인간이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메탄은 땅 속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모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본질은. 그렇잖아요. 채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메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메탄은 원래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메탄올은 어디 있습니까? 예, 수소가 좋다고 하지만 지구상에서는 수소는 만들어야 합니다. 메탄올도 같고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탄올 만드는 원료가 뭐냐? 그게 바로 석탄이나 메탄 같은 이런 탄화수소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메탄이라는 겁니다. 메탄올의 원료는 메탄입니다. 그래서 메탄올 본질이 뭐냐? 그 메틸 알코올이죠. 마시면 매우 위험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술의 일종입니다. 못 먹는 술이죠. 메탄올은. 그래서 메탄올 만드는 원료 대표적인 게 메탄이고요. 천연가스고요. 그래서 이런 메탄올은 섬유, 수지, 플라스틱,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등등 여러 공업 제품의 핵심 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고 또 땔감, 즉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휘발유와 섞어서 사용하거나 그냥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탄올 만들 때 이산화탄소 왕창 나오고요. 돈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메탄을 가공해서 메탄올을 만드는데 어느 것이 비싸겠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하게도 메탄올이 메탄보다 엄청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상품 선물 가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예, 선물 가격 추세 그 두 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할 때는 단위를 통일시켜야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거기까지는 생략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일단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가령 메탄 1톤으로 대략 메탄올 1톤 만들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대략 최대 1톤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방정식으로 보면 되는데, 보십시오. 저 식도 간단히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탄 1몰이 반응해서 메탄올 1몰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중간 반응이고요. 그 후에 다시 CO2와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때 CO2 2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1몰의 메탄을 원료로 해서 1몰의 메탄올을 만들 때 2몰의 CO2가 배출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메탄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LNG 추진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예. 이것이 가장 좋은데 왜 굳이 메탄을 메탄올로 바꿀 때 돈과 탄소 배출하는데 근데 왜 굳이 이 메탄을 메탄올로 만들어서 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메탄올 추진할 때 또 이산화탄소 배출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봤잖아요. 예, 우주법이라니까.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머스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그린 메탄올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 그린 메탄올은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으로 그린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가령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하거나 또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해서 메탄올을 만드는데 그 메탄올 합성 공장을 가동하는 전력도 그 그린 전기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거? 에? 에? 여기서 저 그린 메탄올은 머스크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외부에서 계약으로 조달받는다는 겁니다. 즉 머스크는 그린 메탄올을 선박의 사용기간 동안 매우 장기간이겠죠. 한 20-30년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시 말하면 가령 LNG 추진 방식의 그 LNG 가격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안정적인 가격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수량을 필요할 때 공급받는 것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메탄올 추진 선박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메탄올이 에너지 밀도가 메탄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소 기술로는 같은 시간에 연소 속도 2배 이상 높이는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이미 개발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조선사가 고민할 게 아니고요. 엔진 전문회사 가령 만 에너지 솔루션이나 윈GD 이런 데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사는 이런 엔진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린 메탄올을 추진할 때 여전히 이산화탄소 당연히 배출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린 메탄올은 그거 만들 때 가령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린 메탄올 추진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되어도 탄소 중립이라고 봐준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방식인지 저는 매우 의문이라는 겁니다. 우습다는 거죠. 그린 메탄올은 일반 메탄올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것이 메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스크는 어떻게 비용을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계약으로 메탄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제 공급받는 그런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공급업자는 가격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간단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이겠죠. 뭐 보조금. 탄소 중립한다니까 보조금 줬겠죠. 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저런 종류의 보조금은 싹 없애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치 리튬이온 배터리에 보조금 없애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탄소 중립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메탄올 추진이 메탄 추진보다 유리한 점은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보관, 배달, 사용 이런 게 좀 용이합니다. 메탄은 액화를 시켜야 하고요. 영하 162도인가요? 이렇게 액화시켜서 그게 LNG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관하고 배달하고 사용하는데 돈과 에너지가 추가로 발생한다. 요건 단점이죠. 요게 바로 메탄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다 고려해서 어느 거 선택할지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장의 압도적 선택은 LNG 추진이라는 겁니다. 사진 보시죠. 여러 번 본 사진입니다. 현재 대체 연료는 LNG 추진, 즉 메탄 추진 방식이 66%라는 거 아닙니까? 메탄올 추진, 암모니아 추진 이런 게 저는 대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 방식을 선택을 해서 탄소 중립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는 저 전략의 유효성을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